어머니 재산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 얌전히 있으세요. 2배로 불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믿으라고? 네 속셈을 다 알았으니 너에게 1원도 줄 수 없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라.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너희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구나. 그러시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후회?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저버린 너희가 후회할 거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자식인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가?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렇게 매정하게 자식을 내치실 건가요? 매정한 건 너희들이야. 돈만 보고 달려드는 자식들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결혼 생활 초반에는 남편이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라며 출근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 남편의 술버릇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일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마.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에이,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남편은 대답 대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여보, 괜찮아요? 물이라도 한 잔. 시끄러워. 말 시키지 마. 남편의 눈은 충혈되었고 평소의 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잔을 건네려 했어요. 여보, 이거라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바닥으로 내던졌어요. 깨진 병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하나가 제 다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여보, 왜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비웃듯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지.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피는 계속 흘렀고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혼자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환자분 꽤 깊은 상처네요. 바로 응급 처치하겠습니다. 의사는 신속하게 상처를 치료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기억도 안 나.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당신이 술병을 던졌잖아요. 이렇게 상처도. 그래? 난 모르겠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문 열어. 왜 문을 잠가? 당신이 술 마시면 너무 무서워서요. 뭐? 네가 날 무서워해. 더 무서운 걸 보여줄까? 매일 밤 공포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는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밤 남편이 던진 술병 파편의 다리를 다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깊은 상처라 바로 꿰매야 한다고 했어요. 환자분 상처가 꽤 깊네요. 마취 주사 놓겠습니다. 네.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 불을 켜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옷장이 모두 열려 있었고 제 옷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자세히 보니 옷들이 모두 칼로 찢겨져 있었습니다. 새로 산 코트부터 겨울 내내 아끼던 스웨터까지 하나도 온전한 게 없었어요. 이러고도 정신 못 차릴래? 남편이 방 구석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칼을 들고 있었죠.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시끄러워. 네가 날 무시하니까 이런 거야. 남편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다리의 상처보다 더 아픈 건 남편의 차가운 미소였어요. 당신 술 좀 그만 마시면 안 돼요? 닥쳐. 내가 술을 왜 마시는 줄 알아? 다 네 때문이야. 남편은 칼을 휘두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제발 그만해요. 이제 시작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순간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소리가 너무 커서.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봐준다. 다음엔 더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옷들을 보며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그냥 TV 소리였어요. 옆집 아주머니를 진정시키고 나서 저는 조용히 찢어진 옷들을 주었습니다. 각옷에 새겨진 칼자국을 보며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뭐? 감히 이혼을 말해? 남편은 다시 화를 냈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당신이 무서워요. 네가 날 무서워해. 더 무서운 걸 보여줄까?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 가려고? 뒤에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도망가면 널 절대 안 놔둬. 알지? 그 말에 저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도망칠 용기조차 없었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이미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망갈 용기도 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멋을 내기 시작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동료가 선물해준 향수야. 왜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의 말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죠. 요즘 회식이 많나 봐요? 그래, 네가 뭘 알아? 내 일이잖아.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여보, 셔츠가 새 거네요?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니까. 어느 날은 넥타이를 메고 나가더니 다른 넥타이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아까랑 다른데. 아, 회사에서 동료가 빌려줬어.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휴대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자다가도 문자가 오면 화장실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요? 회사 일인데 왜 참견이야? 의심이 커져가던 어느 날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둘이 먹은 저녁 식사 영수증이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아, 그거. 거래처 사람이랑 식사했어? 남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출근할 때는 넥타이를 매지 않았는데
퇴근할 때는 목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묻은 넥타이를 메고 들어왔어요. 당신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부인하면서도 당당했어요. 그럼 이 영수증은 뭐고 이 향수 냄새는 뭐예요? 요즘 예민해. 그런 의심을 하냐?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과장님이었지만 화면에 찍힌 건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아, 이제 알겠네요. 야, 이리 내놔. 남편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이제 들키기도 했으니 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사람 만나. 너랑은 이제 끝이야. 정리하자.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은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새벽 4시 갑자기 울리는 전화에 잠이 깼어요. 여보세요?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차가운 간호사의 목소리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죠? 종합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급하게 옷을 걸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웠어요.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은 어떤가요?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술을 많이 드신 상태로 운전하시다가 의사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경찰이 다가왔어요. 사고 현장을 목격한 분 진술로는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평소엔 조심히 운전했는데. 경찰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사의 입모양만 보였어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수술실 밖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서는 간호사가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유품 받아가세요. 간호사가 건넨 봉투에는 남편의 지갑, 시계 그리고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오늘은 꼭 만나야 해. 기다리고 있어. 발신인은 과장님이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죄송하지만 사망진단서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보험사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직원의 말이 들리자마자 병원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구토가 났어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가시다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하는 조문객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인사를 했죠. 어머니, 저희가 조문객 안내하고 있을 테니 좀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 처리를 빠르게 진행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그래도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절차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조문객들도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평소 딸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나 봐요. 슬픔을 표현 못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요. 아버님 영정 사진 앞에서라도 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문상객이 거의 없는 시간에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 장례 비용 정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요? 순간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계산기처럼 빛나는 눈동자였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중요하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들의 말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술주정과 외도를 지켜봐야 했던 아들의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래도 네 아버지야. 아버지요? 술에 취해 엄마 때리고 바람 피우고 그런 사람이 아버지입니까? 장례식장의 정막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어머니. 남은 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말을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품 정리는 내가 할게. 필요한 서류만 챙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렇게 장례식은 차갑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의 무감정한 태도는 오히려 남편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신부는 대기업에 다니는 도시적인 여성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약속한 날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긴 생머리에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앉으렴. 차 한잔 할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을 둘러보며 미세하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눈에 거슬렸나 봐요.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면 당분간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왜, 신혼집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3개월만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승낙했지만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 방은 아버지 쓰시던 방 써도 될까요?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현대적인 스타일이라. 알겠다. 마음대로 꾸며도 좋아.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은 화려한 예물을 요구했고 아들은 모든 걸 수용했어요. 어머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 니들 편한 대로 하렴. 결혼식이 끝나고 둘이 이사를 왔습니다. 며느리는 첫날부터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 가구들 좀 치워도 될까요? 그건 20년 넘게 써온 거다. 너무 촌스러워 보여서요. 새로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그리고 거실 배치도 바꿨으면 해요. 원하는 대로 하렴. 하루가 지날 때마다 집안 곳곳이 바뀌어 갔습니다. 오래된 장식장은 사라졌고 모던한 가구들이 들어섰어요. 어머니, 이제 좀 살만한 집이 됐네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20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이런 인테리어 센스가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제 집은 점점 낯선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며느리의 취향대로 모든 것이 바뀌어 갔어요. 아침이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든든한 아침상을 차리고 싶었어요. 며느라, 일어났니? 아침 먹어야지. 어머님,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배달시켜 먹을 거예요. 늦잠 자고 일어난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레 차린 아침상을 보지도 않았죠. 직접 만든 음식이 더 건강하지 않을까?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요. 어머님처럼 일일이 요리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식탁 위 반찬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배달된 샐러드를 먹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점심은 내가 김치찌개를. 어머님, 회사에서 먹을 거예요. 저녁도 야근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며느라, 같이 요리 배워볼래? 내가 알려줄게. 죄송해요. 저는 요리에 관심이 없어서요. 시간도 아깝고. 아들도 며느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둘 다 배달 음식을 먹는 게 더 편하다고 했어요. 여보, 엄마가 고생하시는데. 당신도 이제 현대적으로 살아야죠. 매일 주방에서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냉장고는 점점 배달 음식 용기들로 채워졌습니다. 김치통은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어머님, 이런 반찬통들 좀 치워주세요. 냉장고 공간 차지해서. 그래도 밑반찬은 있어야지. 저희는 필요 없어요. 방법이 너무 구식이에요.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요리하는 공간은 점점 낯설어졌어요. 며느라, 주말엔 같이 밥이라도 하자. 어머님,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끼리 먹을게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는 배달 음식 포장지 버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아내 말이 맞아요. 결국 주방의 불은 꺼졌고 요리하는 손길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배달 앱 알림음만이 집안에 울렸어요.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자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가문의 전통이었기에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요. 며느라, 내일이 시아버지 제사인데 일찍 들어와서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님, 저희는 제사 안 지내는 집안이에요. 며느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요즘은 제사 안 지내는 집도 많아요. 하지만 3대째 이어온 우리 집안에 전통이요? 어머님, 그런 구시대적인 건 이제 그만하시죠.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드는 것처럼요. 아들아, 너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엄마, 저도 이제는 며느리 생각에 동의해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내일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해요.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내일 제사에 저희 못 올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며느라, 그래도 네 시아버지 제사인데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 저희 세대는 그런 거 안 해요. 이해해 주세요. 결국 제사상을 홀로 차렸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쓸쓸해 보였어요. 여보, 며느리가 이런 걸 구시대적이래요. 영정 사진 속 남편에게 한숨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문득 건너편 아들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배달 음식 시켰어요. 제사 음식은 먹기 싫어서. 며느리의 말이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아들도 동조하는 웃음소리를 냈어요. 알았어. 나도 그런 거 귀찮아. 혼자 제사를 지내고 나니 방이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에 가득한 제사 음식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어머님, 이런 음식 저희는 안 먹을 거예요. 처리하시든지.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또 외식을 나간 거겠죠. 결국 참았던 화가 터져버렸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네, 어머님이 아직도 그래요. 재산이 뭐니 하면서 저희를 올가매려고 해요. 며느라, 전화는 밖에서 해라. 어머님, 제 방인데 왜 간섭하세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지난 3개월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이제 그만해라.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 집에서 이렇게 구박받느니 너희가 나가는 게 낫겠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비웃듯 말했어요. 어차피 나가려고 했어요. 이런 구식집에서 살 생각 없었거든요. 그래, 나가라. 당장. 며느리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너도 나가. 이제 보기 싫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후회는 내가 할 거다. 썩 나가.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좀 편해지겠네.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머님, 짐 찾으러 올 테니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제 남이야. 택배로 보내줄게. 그렇게 3개월간의 동거는 끝이 났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 부부를 내보내고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유산 상속 절차가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부인, 고인의 재산이 모두 30억 정도 됩니다. 부동산이 25억, 예금이 5억 정도고요. 그렇게나 되나요? 네. 남편분이 몰래 부동산에 투자하셨더라고요. 서류를 확인하던 중 낯선 아파트 주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아드님 몫으로 따로 남기신 유산은 없으시네요. 그래요. 남편이 아들한테는 전액 부인 앞으로 상속됩니다. 아드님이 연락 올 수도 있을 텐데. 예상대로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 꽤 된다면서요? 그런가 보네. 제 몫은 얼마죠? 아들의 목소리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너한테는 한 푼도 없어. 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그럴 순 없잖아요. 저희도 권리가 있다고요. 법적으로는 내 앞으로만 상속됐단다. 아들과 며느리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이제 그만하자. 너희 갈 길 가렴.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보, 참 마음이 복잡하네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왠지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려고요.
통장을 보관함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상속이 끝난 다음 날부터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번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2시간 후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에 섰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 정성껏 골랐어요. 그래.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니? 며느리는 달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과일을 부엌에 놓으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요리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제사도 지내야겠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러니? 아들도 평소와 다르게 굽실거렸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매주 찾아뵐게요. 효도하고 싶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딸처럼. 그만해라. 돈 때문에 이러는 거 다 알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이 달라진. 너희 둘 다 나가. 연기하지 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지갑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투자 계획서였어요. 어머님,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돈 얘기하러 온 거였구나. 순간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식? 난 너희 같은 자식 없어. 결국 둘 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돈 혼자 다 가지고. 나가. 다시는 오지 마. 현관문이 쾅하고 닫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달콤했던 목소리는 거짓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지루해져서 한번 참여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 오셨나요? 정원 가꾸기 교실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선생님은 친절하게 꽃과 나무를 가꾸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식물들이 낯설었지만 흥미로웠어요.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꽃 심는 법부터 배워볼까요? 옆자리에 앉은 다른 수강생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도 처음이라 서툴러요. 같이 배워보아요. 아, 네. 수업이 시작되고 꽃을 심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흙이 옷에 묻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옆자리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길이 꼼꼼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서툴러서. 괜찮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초보였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여기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요. 한잔 하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혼자 사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째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아마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갑자기 등장한 아들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주민센터에 갔다 왔다. 근데 네가 여기에 웬일이니? 아, 잠깐 지나가다 들렀어요. 근데 혹시 누구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행동을 감시하듯 바라보는 모습이 불편했어요. 매주 화요일이면 정원 가꾸기 교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오늘은 장미를 심어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참 꼼꼼하시네요. 함께 흙을 만지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어요. 아들 이야기는 하실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시네요. 아, 그래요. 티가 났나 봐요. 수업이 끝나고 늘 가던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커피 취향도 알게 됐어요.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5년째예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남편이 떠난 후 저도 그랬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키운 토마토를 가져올게요. 직접 재배했거든요. 정말요? 기대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앞에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이쪽은 정원 교실에서 만난 분이시다. 아들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그분은 불편한 상황을 감지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더 이상 그분 만나지 마세요. 좋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신경을 쓰니?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들의 간섭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도 수업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어요. 네, 꼭 할게요. 정원 교실에서 만난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해 보였어요. 사실 저도 혼자 지내는 게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 앞으로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네? 그게 무슨?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잠시만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그때 카페 밖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아들에게겠죠. 여보, 어머님이 지금 어떤 남자랑.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만 가봐야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실례했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그 사람이 네 아버지 재산 노리는 줄 아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일도 정원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문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도 될 때라고 생각했어요.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례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말에 의아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제가 차례상 준비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왜?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장보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그래? 근데 혹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공손한 태도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버지 제사도. 이제 와서 갑자기?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거실 청소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님,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너희들 혹시 돈 때문에 이러는 거니? 두 사람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뉘우치고. 그만해라. 연기하지 마.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던 며느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늦었다. 너희 본심 다 알아버렸으니.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일어나라. 이제 그만하자.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며느리는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남자분은 잘 아시고 만나시는. 내 일에 상관하지 마. 나가. 두 사람이 떠난 후 집안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녁 식사 후 그와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조심스럽게 재혼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재혼에 대해 고민이 좀 되네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다정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제가 어머니 뒤를 밟았죠. 이 양반이 수상해서요. 그분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저씨, 우리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돈 얘기는 한 적도 없습니다만. 아들은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행인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양반 수상해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요. 아들아, 그만해. 내가 이러는 게 더 수상해. 며느리도 뒤따라 나타났습니다. 마치 사전에 계획한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분이랑 만나시면 안 돼요. 너희들 이제 그만 가.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나는 게 좋겠네요. 아니에요.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 아들은 승리자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하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말이 맞아.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너희처럼 돈만 보고 달려드는 자식도 있으니. 저의 차가운 대답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계산된 행동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가봐. 다시는 이러지 마. 그날 밤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제 방으로 가려던 참의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보, 어머님 재혼하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 내가 막을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말투였어요.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혼하시면 그쪽으로 다 넘어갈 수도 있어. 며느리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제 돈을 빼앗길 것처럼 말하는 게 불편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랑 상담해 봤는데 재혼만 안 하시면 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감시하는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어머님 핸드폰도 조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 양반이랑 연락하시는 것 같더라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아침 식사하세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보였어요. 난 됐다. 먼저 먹어라. 어머님, 요새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건강이 걱정돼서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대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요. 어머니 건강이 최고시죠. 오래오래 사셔야. 오래 살아서 너희 돈 지켜줘야 하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라. 너희 속셈 다 알았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숨겨진 의도를 알게 된 후 결심을 굳혔어요. 어르신, 상속 포기각서를 쓰시겠다는 건가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제 뒤를 밟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결정했어. 너희에게는 1원도 줄 수 없다. 변호사가 아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네 진심이 뭔지 이제 알아버렸잖니.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님, 저희도 권리가 있지 않나요? 권리. 그래, 너희는 돈에만 권리가 있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걸로 끝이다. 이제 너희 갈 길 가렴. 어머니, 이러시면 후회하실 텐데.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정까지 팔아버린 너희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연기는 통하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거 없다. 돈 때문에 날 감시하고 뒷조사하고. 이제 끝이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제발. 일어나라. 연기는 이제 그만. 변호사가 완료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상속 포기각서를 쓴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과 다른 태도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무슨 큰일이 난다는 거니?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정원 교실에서 만난 분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거 다 찍어뒀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남의 사생활을 몰래 찍다니.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마치 준비된 각본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이런 사진들이 친척들한테 퍼지면 좋을까요? 그래, 퍼뜨려라. 난 떳떳해.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양반 뒷조사도 다 해놨어요. 전과도 있더라고요. 거짓말까지 하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위조된 문서였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그 사람 큰일 나요. 이제는 위조 문서까지 만들어내는구나.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협박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일어나. 이제 그만 가봐. 며느리가 마지막 카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알릴 거예요. 알려라. 난 부끄럽지 않아.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결국 발길을 돌렸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이제 다시는 오지 마. 정원 교실에서 그와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의 협박이 있은 후 며칠 동안 고민했던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많이 걱정하셨죠?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들분이 많이 화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결혼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지내요. 그게 좋겠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서로 부담 없이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그럼 앞으로도 정원은 계속 가꾸실 건가요? 물론이죠. 꽃과 나무는 계속 가꿔야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살아요. 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란 걸 알았어요. 다음 주에도 뵐 수 있겠죠. 네,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생긴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머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주민센터 직원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협박도 며느리의 감시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은 새로 문을 연 카페에 가보실래요? 그의 제안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매주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 됐어요. 여기 디저트가 유명하대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요. 어쩐지 바깥에서부터 달콤한 향이 나더라니.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어요. 아까 정원에서 심은 꽃이 잘 자랄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정성껏 심었잖아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다음 주엔 제가 키운 토마토로 요리해 드릴게요. 정말요? 기대되네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제가 근처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다녀요. 그와 헤어진 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됐어요. 할머니, 예쁜 꽃이에요. 지나가던 아이가 제 손에 든 꽃다발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정원에서 직접 가꾼 꽃이었어요. 그래, 이건 특별한 꽃이란다. 왜 특별해요? 내 행복을 찾아준 꽃이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여보, 이제 저 행복해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작은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 떳떳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갔던 곳은 30년 전 처음 남편을 만났던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또다시 저를 미행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죠? 그만해라. 이제는 너희 연기에 지쳤다. 벤치에 앉아있던 제 옆으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래도 정을 생각하셔야죠. 아들아, 이제는 내 삶을 살려고 해. 공원의 단풍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제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전 어머니 아들인데.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 공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엄마, 아들아,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제는 제가 저답게 살아보려고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기로 했어요. 당신도 이제 편해지실 거예요. 제가 행복해질 테니까.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사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왔니? 아들이 문 앞에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니, 이사 가신다면서요? 저희한테 말씀도 없이. 이제는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실에는 이삿짐 박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박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네 아내는 어디 있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와 싸우고 왔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싸웠겠지? 이제는 서로 의심하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눈물이 무슨 소용이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이삿짐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온다고 했어요. 아들아, 너도 이제 새 삶을 살아보렴. 어머니, 현관문을 열고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모습 보이지 마.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저는 다시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보, 저 이제 정말 떠나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마지막 짐으로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시간이에요.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치고 정원 교실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사는 잘 마치셨나요? 네, 드디어 제 공간을 만들었어요. 발코니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새 집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카페 창가에 앉아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새로 열리는 정원 수업도 함께 들으실래요? 네, 좋아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녁 무렵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베란다에 놓은 화분들이 반겨줬어요. 달력을 보니 다음 주 정원 수업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에요. 앞으로는 돈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의 미소를 떠올리며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지키려 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았어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인생을 통제하려 하고 재산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시작조차 막으려 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찾았어요. 늦은 나이에 찾은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습니다. 정원의 꽃을 가꾸며 느끼는 기쁨, 그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리고 제 의지대로 선택하는 삶의 자유로움까지.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으려 합니다. 비록 재혼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돈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